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가 아닌 전시 소개, 그리고 이 전시를 했던 김미경 작가의 프로젝트 하나를 연결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참 많은 전시를 봤어요. 강의가 많은데 틈틈이 전시를 보러 다니거나 작가님 작업실도 이제 안부차 막 가기도 하는데, 드로잉룸에서 전시를 했었고 제가 아트부산 하고 올라와서 좀 늦게 봤는데, 그 전시 소개로 이제 제가 풍경을 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풍경과 함께 김미경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시 제목은 겹겹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김미경 선생님을 너무 좀 좋아해서 좀 팬이거든요. 근데 전시 제목이 작가님의 작품과 참 어울려서 정말 찰떡궁합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미경 작가의 작품은 특징이 솔직히 말하면 절대 인스타그램업을 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다들 미술도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보는데요. 때로는 어떠한 작품은 그 온라인 SNS로 보면 그 감동을 전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작가들이 블랙 페인팅을 그렸던 에드라인 히르트라든가 아그네스 마틴 이런 작가들인데요. 김미경 작가의 작품도 실제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이 너무 달라서 꼭 전시를 실제로 봐야지만이 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사실 사진으로 찍으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서요. 이 영상이 김미경 작가의 작품을 정말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나중에라도 혹시 김미경 작가의 전시가 있다면 꼭 한번 직접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전시가 지난 11월 14일에 끝났기 때문에 전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좀 전시 소개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단아한 느낌? 김미경 작가님 전시는 항상 좀 단아한 느낌을 줘요. 지나가버린 가을과 좀 어울리는 전시였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김미경 작가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또 이번 전시에서도 소장을 작은 거를 한 점을 하게 돼서 제가 소장한 작품도 사진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작가님이 영문학을 전공해서인지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많고, 또 문학이나 언어와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은 편인데, 멀리서 보면 이게 다 다른 사이즈고, 가까이서 보면 그 색깔이 정말 다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 제가 김미경 작가의 작품을 상당히 재미있게 좋아하고 오래 보는 이유는, 요즘은 자극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 김미경 작가의 작품은 한 작품을 보더라도 너무 오묘한 색들이 많아서, 이쪽에서 보면 푸른빛, 저쪽에서 보면 붉은빛, 이렇게 보면 좀 노란빛, 다양한 색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무슨 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좀 형언할 수 없는 색에 대한 정의? 이런 의문도 계속 갖게 되고, 또 이 안에 또 자세히 보면 선들이 있어요. 아주 얇은 줄, 그러니까 그리드가 있는데요. 이런 그리드를 보면서 때로는 되게 정적인 느낌도 받고요. 또 이 그리드 너머에 어떠한 그 그리드가 사실 소실점을 많이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드끼리 만났을 때 어떠한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현대미술 전시가 상당히 좀 빨리 보고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한 20-30분이면 보고 나오는데, 김미경 작가의 전시는 한 번 볼 때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게 좀 봤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이 윤동주의 하늘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꾸준히 이제 연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미경 작가가 생각하는 시인 윤동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윤동주의 하늘, 그것이 장소로 나타날 때 어떠한 추상성, 이런 것들을 작품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뭘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작가는 아크릴 물감과 미디엄을 섞어서 이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과 섞어서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혼합 재료라고 표기를 하고요. 또 김미경 작가가
123, 숫자 1, 2, 3을 반복해서 쓰는 그런 작업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엄마에 대한 생각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좀 작품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님 자체가 그 어머님이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때 자녀를 부르는 그 이름 있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요 말에서 이 작업 시리즈를 연상을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시리즈는 이렇게 삼각형 안에 숫자가 1, 2, 3, 1, 2, 3, 1, 2, 3 반복해서 적혀 있는데 그거는 연필은 아니었어요. 아주 얇은 어떤 그 색필 같은 붓이고, 이번에 전시에 있었던 건 다 연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은 연필로 뉴욕에서 한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유학 시절에 미국 유학 시절에, 물론 유학 시절도 참 재밌는 시절이었겠지만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작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약간 전시장에 가면 너무 작품이 좋지만 어떠한 작품 앞에서 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감정이. 근데 아마도 인류 공통적으로 엄마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약해지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1, 2, 3 시리즈를 제가 항상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번 전시에 작가님이 예전에 뉴욕에서 했던 그 1, 2, 3 시리즈를 가지고 오셔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이 안에 이런 그 노란빛이라던가, 또 어떤 작품은 하늘빛과 크림색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늘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하고 꽃잎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김미경 작가의 작품 안에는 그 기본적으로 아크릴 컬러와 그에 맞는 색들을 섞어서 이제 혼합해서 색층을 만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색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연을 떠올리고 하늘을 떠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돌가루라던가 그 다음에 바인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작가님이 그에 맞게 혼합 미디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무슨 재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총체물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완성된 작품을 보면 진짜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있는 그런 기분을 많이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시가 끝나서 제가 꼭 보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여드리고자 좀 찍어왔습니다. 전시장에서 작가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어요. 작가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약간 옛날부터 생각을 했지만, 좀, 머뭇거렸고, 친한 컬렉터들이 작가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돕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 놨는데, 보면은, 제가 디자인 잘 못하지만 포스터를 만들어서 김미경 작가가 하고 싶은 이 프로젝트를 좀 돕기로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작가님이 평상시에 항상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북미 인디언 컬처 중에 인디언들은 선물을 받으면 이것을 꼭 돌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문화인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작업실에 쌓인 많은 그림들을 작가님이 갖고 있어도 되지만 이것들을 선물처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받고 작품을 걸어놓은 사람들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혼자 독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아트 기프트 사이클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요 이야기를 제가 예전 도잉아트 전시 때부터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뭔가 프로젝트라는 게 거창할 필요가 없다, 시작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 모인 컬렉터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작가님의 키미멜라 아트 기프트 사이클을 조금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11월 30일까지 지금 10일 남았네요. 이 그 인스타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읽어보신 후, 지금 총 작가님이 3점의 작품을 아트 기프트 사이클로 시작을 하는데, 한 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친했던 지인, 소중한 친구에게 시작을 했고, 2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서를 DM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이제 선정해서 스타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가의 작품 3점이 긴 여행을 떠납니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고요. 우리 집이나 회사, 소중한 공간에 50일 동안 작품을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50일이 지나면 내가 누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지는 그 기프트 사이클 참가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 50일 지나고 또 누군가에게 가고 50일이 지나고 또 누군가에게 가겠죠. 그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작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집에 걸려있거나 공간에 걸려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고 50일 동안 충분히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고 또다시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없이 작품을 여행하게 만드는 것, 즉 나에게 들어온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이 컬처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인스타 계정으로 들어가 보셔서 좀 내용을 보신 후에 나 요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DM을 보내주시면 좋고요. 일부러 50일로 선택을 한 건 사실 50일 정도 보고 10일 정도를 배송 기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면 정말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작품이 어디로 여행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혼자 소유를 하고 싶다. 아니면 걸어봤더니 정말 좋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작가님에게 작품을 사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면 또 어떻게 프로젝트를 바꿀까? 다른 작품을 출발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참여자도 본인 역시 다음 사람이 누굴까? 난 다음 사람 누구에게 주지? 이 작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그 서점에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그 빌리는 대여자의 이름들을 막 적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80년대생, 70년대생들은 알 텐데 90년대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원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컴퓨터로 그런 대여 목록 작성 안 하고 수기로 다 작성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작품과 함께 동봉되는 그 노트에 내가 이 작품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갖고 있었고 다음 사람한테 누구한테 보내고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적어도 됩니다. 작가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이미 김미경 작가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라서 글로 많이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중년의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드로잉룸 갤러리에서 만나서 좀 찍어놓은 것이 있어서 함께 보너스 영상으로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아트 기프트 사이클 김미경 작가가 진행하는 이 키미멜라 아트 기프트 사이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키미멜라가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도 사실 계속 삶을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와 참 어울리는 명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계정을 저도 꾸준히 재미있게 지켜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면서 비록 우리 집에 걸리지 않아도 김미경 작가의 작품이 어떠한 여행을 떠나는지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 그 작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런 게 모아져야지 우리가 한 사람씩 바꾸는 게 모아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두 번째 어디를 갔냐면 신한은행 본점에 갔어요. 어디 을지로 쪽인가 하여튼 좀 본점에 가야지 지점을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점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가지고 이제 딱 앉았어요. 직원하고. 그래서 대출 요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서로에 기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기입하고 앉아서 이제 실은 저는 그 화가인데 제 작품을 담으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번 보시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얼굴이었어요. 정말 난처하긴 하지만 충분히, 왜냐면 그분들은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긴 했어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인데, 나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퍼포먼스인데, 이거 딱 휴대폰 켜가지고 딱 찍으면 좋겠다.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것도. 그러면 적어도 대출은 못 받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하나 인식을 좀 바꾸면서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대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대출 실제로? 프로그램. 생계자금 대출. 그런 게, 근데 그거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 대출을 받으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저는 예술인 복지재단에다 뭐라고 그걸 썼냐면 작품으로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라고 썼어요. 거기 무슨 의견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술가들은 협상력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 취급받고, 한국에서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협상력 떨어진 나머지,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뭐 시간 낭비라는 이유로 자기가 처한 그거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작가들이 많으니까 작가들이 받는 대우가 그 정도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훨씬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역할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하나하나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러니까 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땅을 딛고선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적인 게 뭔지를 꾸준히 생각하는, 그걸 작품에다 담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처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도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들을 꾸준히 해왔고, 이게 저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계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으나 작품을 가지고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작가들이 모여서, 아니면 작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는, 아니면 이런 걸 전담하는 은행이 설립이 되든지 보험회사가 설립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몰두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 고민을 늘 해야 되니까 이게 그 포커스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작가는 어떤 좀 놀랍게도 충전 기간도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작업에다가 엄청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뭐 해외 예를 들자면 여행도 좀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솔직히 충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도 생존 조건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후달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막 각박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막 견뎌보는 거죠. 이렇게 견뎌보고 저렇게 견뎌보고. 사람들한테 근데 이걸 얼마만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또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만나게 된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그때 그 프로젝트를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의 명언 거기에다 써주셨더라고요. 네, 명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에게 되게 중요한 거를 맡긴단 말이에요. 은행에 집이 중요하다고 사람이 생각하니까 차를 담보로도 대출이 되고, 맞아요. 집을 담보로도 대출이 되고, 사업자가 회사를 담보로 대출이 되는데,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자산이니까 그걸 담보로 왜 대출이 안 되지라는 질문이 되게 오랫동안 와닿아서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없지만.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이 많이 나서 때마침 또
와가지고 어차피 그 프로젝트는 이미 생각이 완성이 다 됐어요. 다 건설이 다 됐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기만 하면 되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만났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쌤이 항상 고민했던 부분. 그게 근데 예술가들은 연대하기가 힘들고 저부터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 친구라고 만남도 잘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해와 이해가 같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제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져야지 우리 생활도 우리 사회도 나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토양들이 모이면 한국의 그 문화계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삶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의 그 생존 조건 위에서 진짜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창의적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막 물꼬를 텄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들을 물꼬를 텄을 때 사람들과 공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합류를 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사회가 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우리 올해 마지막 프로젝트다. 우리가 컬렉터 모임인데 맨날 이게 송년회다. 우리가 12월에 이경쌤의 이 프로젝트 기프트 사이클 아트 기프트 사이클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출항시키는 거, 그러니까 배를 떠나보내는 거, 런칭하는 네, 출항하는 게 우리의 송년회인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한 해가 되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꼭 합시다. 네. 아니 그때 얘기했을 때 이거를 제 혼자 하기는 참 그렇고 근데 이제 누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너무 잘 맞는 네, 거예요. 제가 또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층이고 유튜브도 하고 또 저 혼자면 못했을 텐데 쌤이 막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런 걸 했을 때 미경쌤한테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쌤이 혹시라도 소비가 돼버릴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소비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언니가 또 하자 이러니까 어쩌다가 갑자기 드로잉룸에 와서 출범식을 그리고 쌤도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어제 이거를 막 아트부산 갔다 와서 이거 못 봤는데 오늘 다 가야 된다 했을 때 막 달려와서 보고 막 좋아해주고 이런 게 되게 저한테도 뭘 이렇게 막 자꾸 리스트를 주는 게좀 누군가가 부담을 느낄까봐. 근데 사실은 저희 친구 대학생 친구 중에 자영이라는 친구도 막 진짜 선생님을 좋아해서 저 수업 때 제가 작품을 가져갔었고 문태 오빠가 작품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생인데 고액 알바를 했대요. 자기가 며칠간 뭘 했는지는 우리 잘 모르겠어. 그걸 해서 선생님의 작업을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컬렉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아서 사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본 주변 컬렉터들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막 취미인데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아껴야 대신 할 수 있는 행복한 여유 있는 취미 같아서 누가 선생님 작품을 집에 처음 한 달 걸게 됐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막 이게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바빠서 서로 누가 거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매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쌤 어떤 분한테 먼저 출항시키고 아까 그 친구,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친구한테 아직 몰라요. 응? 유튜브니까? 그거 하래. 저희가. 했는데 편집자. 저희가 서울을 시작으로 선생님의 프로젝트명. 키미멜라즈 아트 기프트 사이클. 이걸 시작을 할 건데 2점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은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면 선생님이 이제 뽑으실 거고 11월 말까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점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알았던 귀한 친구에게 그래서 2점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이 이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하게. 그래서 몇 달 후에 이게 누구네 집에 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오늘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설레는 프로젝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막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그 인스타 보면서 누가 하고 있나 재밌겠다. 어떤 일이 선생님. 벌어질까.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작품 보증서랑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계속 다른 사람들 이름,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어, 책 빌리는 것처럼 거기다 계속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만드는 거 오, 괜찮 좋은 것 같아요. 네. 작품하고 같이. 왜 옛날 도서관은 책 빌리면 누가 빌렸는지 다 쓰잖아요. 맞다. 네. 그것이 나중에 막 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작품 보증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하고 가치가 있을 때.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기대되잖아요. 네. 그건 선생님이 뽑는 걸로.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인공. 네. 네. 고맙습니다. 너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실 그치, 거예요? 어떠한 시리즈를 해야? 아, 지금 나가는 수정. 네,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크기는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저기 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네네네. 이보다 좀 작아도 괜찮아요. 네. 너무 크지 않게 배송이 잘 되게. 그러니까 너무 크면 그럴 것 같고 얘보단 작은 사이즈. 네, 저희 집에 있는 그 정사 10호 정도 사이즈. 10호 거기 괜찮아요. 있는 아, 네. 10호 정도 사이즈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아, 저희가. 거울을 위해서. 네, 프레임을. 왜냐면 선생님 거는 잠깐 포장 잘못해도 그래서 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저희가 어차피 좀 있으면 액자집에 가니까 저희가 같이 가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께 사실은 밝은 색은 무반사 안 해도 되는데 어두운 색은 반사가 되니까 좀 밝은 색 작품으로 해서 그냥 아크릴이나 유리 액자를 끼워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액자 껴야 될 것 같아요. 액자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오래오래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거는 액자 안 끼고 와야 되는 건데. 맞아.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일단 그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너무 갖고 싶어. 계속 갖고 있고 싶어. 그러면 소장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한테 사서 다른 사람한테 기프트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거는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았는데 걸어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가지고 대신 내가 선물할 사람 할 때는 선생님한테 돈을 주면 되지. 돈을 주고 다른 사서 작품을 시작. 사서 다시 선물을 새로운 해요. 시작. 그래도 되겠다. 괜찮아.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그거 아니야? 그래야지. 진짜 좋은 멘탈. 그래야지 시장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멘탈이 많은데 그 그린 멘탈이 이게 진짜 좋은 멘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소비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 정신도 소비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소비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심리도 그렇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게 나와요?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체크해서